제가 처음에 수열의 합에 관해서 등차 수열부터 얘기할 때 우리가 수열 합을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경기도 오산이다 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수열 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구할 수 있고 대부분 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는 수열들은 대부분 다 봤어요. 지금 다 봤고, 이제 뭔가 딱히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합이 구해지긴 하는 그런 형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거의 디폴트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기본으로 뭘 깔고 가셔야 돼요? 이걸 깔고 가셔야 돼요. 자, 개차수열, 사실상 이 개차수열 합을 구한 거잖아요.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수열의 합을 구한 거예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거랑 처음 거밖에 안 더했어요. 빼내서 연설을 한 거죠. 실제로 여기 다 지워진 거 니네 더한 거야? 더한 거냐고?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실제 우리가 한 연산한 것은 뭐밖에 없냐면 얘랑 얘밖에 없단 말이지. 이런 형태의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망원 구조라고 해요. 텔레스코프. 마치 망원경처럼 이렇게 쫙 당기면 쫙 들어오잖아요. 경통에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긴 수열 같은데 이렇게 딱 줄이면 쫙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 망원 구조를 이용해서 소거가 되는 형태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분분수로 변형이라는 게 뭐냐면 뭘 만들어라? 망원 구조를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망원 구조라는 표현은 교육과정 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학 가시면 배울 테지만 교육과정 내 용어는 아닌데 그냥 제 편의상 쓰기 때문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얘를 망원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망원 구조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각각을 두 개의 수열의 일반항을 통분한 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고, 그리고 봐봐, 다시 한번 보여줄게. 망원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수열의 인접한 항의 차의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가운데가 마이너스 연결돼 있어야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면 소거가 안 되니까 변형을 해봐 의미가 없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얘가 통분된 건데 통분 이전에 뭐였을까를 추측하는 겁니다. 요령 알려드릴게요. 통분 이전이니까 하나는 n이고 하나는 n 더하기 아니었겠니 친구들? 어렵니?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하시는 거냐면 그냥 여기다가 1을 써보고 1을 써봐요. 선생님 꼭 1인가요? 아니 1이 아닐 때도 있는데 일단 1이 기본이야. 디폴트야. 쉬운 건 다 1부터 나올 거니까 1이 안 나오면 그때 조정해도 되니까. 그리고 가운데가 뭐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가운데가 뭐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마이너스면 좋겠다고 했죠. 그래야 망원 형태로 소거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인접한, 그러니까 이거를 수열로 보는 거지. 마치 조화급수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조화수열처럼 자연수의 역수의 수열이라고 생각해보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이 서로 빠져있잖아 지금. 이해했어요? 이해되나 친구들? 이 상태에서 통분해봐. 원래 거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성공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네, 통분했는데 안 똑같을 수도 있어요. 볼래요? 자, 그럼 이것도 여기다 n분의 1 쓰고 여기다가 n 플러스 k분의 1이라고 쓴 다음에 통분하는 짓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통분을 해보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습니다. 분자가 뭐가 떠요? k가 뜨죠. 그러면 그건 어차피 숫자니까 k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나 친구들? 네. 그리고 사실상 두 번째 형태는 그렇게 많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망원은 인접한 두 개 항이 제일 좋거든. 근데 얘는 n번째 항이라고 하면 n 플러스 k번째 항이잖아. 거리가 이미 k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더하기 어려워. 그러면 저 k가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이 정도 3 나올까 말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머니까 더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분무수의 분해를 다룬다기보다는 이 망원 구조의 소거가 가능한 형태를 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니까 그럼 n분의 1도 있고 n 더하기 1분의 1도 있고 n 더하기 2분의 1도 있나요? 라고 하면 경기도 오산 농담이고요. 그럼 안 된다니까? 망원 구조로 인접한 항의 모양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인접하려면 하나는 누가 꼭 뭐 이렇게 단위 분상으로 막 뜯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n 플러스 하나를 분으로 잡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하나를 또 분모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 그럴싸하죠?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애들도 통분하면 저게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런 애들이냐 라고 하면 이게 망원구조니까. 이해하시겠죠? 여기 1, 1, 2, 1을 적어봐요 이렇게. 자 통분해봐요. 뭐 나와? 종류가 통분한 분자에 뭐 나와? 이상한 짓까지 하고 있지. 봐봐. 내가 이 통분을 시키잖아? 그러면 애들이 다 하나같이 얘 일로 올리고 얘 일로 올려서 빼려고 한다? 근데 그거는 서로 소일 하는 짓거리야. 얘는 소수가 아니잖아.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지금 뭘로 만드는 거예요? 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분수의 성질을 써야 되니까 여기를 얘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는 n 더하기 2만 곱하는 거고 여기는 n만 곱하는 거예요. n 더하기 2에서 n 빼는 건 그냥 2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맨날 이렇게 크로스 이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하지마. 분수의 성질을 쓰는 거야. 분수의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앞에 얼마를 빼야겠냐? 2분의 1 빼야겠죠. 이렇게 아름답게 망원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괜찮은 거 같나? 괜찮은 거 같다 친구들? 그 다음에 4번은 아주 드물어서 보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알려줘도 문제에서 만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긴 알아야지. 망원 구조를 만든다고 했잖아. 잘 봐야 돼. 옆에 거면 제일 좋다고 했지.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를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쓰고 싶으면 여기는 n팩이 있어야겠지. 그래 바로 옆에 거잖아. 맞아 안 맞아? 통분해보면 뒤에 건 그대로예요. 앞에 거에만 뭘 곱해요? n을 곱해요. 근데 n이 이미 분자에 있지. 왜 있을까? 선생님 딴 거 다 1인데 왜 저건 n이 있어요? 없으면 더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할 수 있는 형태만 물어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거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고. 하나님 망원 구조를 이용해서 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열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제 이게 부분분수로의 분해를 통해서 즉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를 통해서 망원 구조를 만드는 연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모를 유리화해서 망원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야?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뭘 곱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곱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n 더하기 1에서 n을 뺀 효과가 나죠. 그냥 1입니다 그냥.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또 망원 구조가 나왔네요. 이해됩니까 친구들? 네. 그래서 이런 그냥 구조를 만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근호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데 요즘은 이중근호 잘 물어보진 않는 추세긴 한데 이거 이렇게 변형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잘 보면 친구들 여기 뭐야? 이게 뭐냐? 완전 제곱식 아니냐?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꼭 마이너스 아니어도 돼. 이중근호의 소거법을 알려줄게. 알겠지? 디폴트는 뭐냐면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거를 제곱한 것에 양의 제곱근은 무엇인가 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잖아.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니까 저거 절대값 씌우고 루트랑 2 지우면 되는데 그 전에 저 안에 완전 제곱이 있으니까 계산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 계산을 해보면 a 더하기 b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런 구조로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는 제곱의 루트니까 그냥 절대값 씌워도 된다고 하지 않았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마치 이중으로 있는 근호를 풀어낸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똑같다고 했을 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 구조를 전혀 모르고 그냥 외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연산되어서 하나의 숫자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연산되어서 하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는 무엇이다? 합이다. 여기는 무엇이다? 곱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완전 제곱을 전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2가 있어야 합니다. 2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가 되잖아요? 네, 개소리고요. 네, 2가 없으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는데요? 그냥 분모분자를 그러니까 나눠요. 1분의 얼마 해가지고 루트 1 곱해버려. 그럼 갑자기 안에 2가 생기죠. 그럼 분모에 루트 2가 있다가도 분자는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가 없으면 만들어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인 두 수를 찾고 2 만들어준 다음에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인 두 수를 찾아가지고 그 두 수의 각각의 제곱근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끝입니다. 이거를 이 친구들 교육과정 내용 아닌데요? 까먹었어요. 어떻게 까먹냐 이거? 그냥 만들어 쓰면 되는데. 그럼 기억 안 나면 그냥 만들어 쓰면 돼요. 완전 제곱식도 모르고 있는 학생 없잖아요. A, B 대신에 루트 A, 루트 B 가지고 쓰면 된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망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로그의 성질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기만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A와 B에 서로 약분되는 식이 있는 겁니다. 더하라고 시켰지만 진수끼 막 곱하면서 미친듯이 약분이 돼서 결국은 남는 게 얼마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해당 이제 여기 있는 예제들이 뒤에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제 풀기 전에 요거 좀 정리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더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등차수열, 그죠? 등비수열. 그 다음에 시그마 K 자연수의 합이요. K 제곱, K 세제곱, 인접한 자연수의 곱해합 K 곱하기 K 플러스 1. 그리고 그것들을 가중합, 적당히 상수배해서 더하거나 빼서 새로운 수열인 척 하는 애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망원. 망원에 뭐가 있는데요? 부분분의 근호의 일리와 로그의 성질. 이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말고 더 더하다는 게 있냐? 없습니다. 더하다는 건 이거밖에 없어. 끝이에요. 이제 약간 독특한 몇 급수 이런 애들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안 되기도 하고 빈도도 낮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더해보라고 지금 시키잖아요. 그럼 더하라고 하면 우리 뭘 해야 돼요? 실제로는 1부터 90까지 이걸 다 써가지고 더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러기 싫으니까 여기서 뭘 봤어요, 제가? 망원 구조를 보았습니다. K 플러스 9와 K 플러스 10이 인접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상용로그로 밑변환을 시도해서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상용로그에 10을 굳이 적고 있는데 우리 적지 맙시다. 알았죠? 네. 그러면 여기를 로그 K 플러스 9라고 하고 여기를 로그 K 플러스 10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니? 그러면 얘 자체가 진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로그 10은 그냥 밖에 항상 있는 거고 얘 자체가 진수인 건데 이 진수에다가 1 넣으면 10분의 11, 2 넣으면 11분의 12. 물론 로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걔를 다 더하는 거를 이제 처음에 잘 모르면 이런 식으로 쓰죠. 자, 로그 10이라고 안 쓸게요. 생략하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잘 몰라서 내가 이렇게 로그 10분의 로그 11이다. 선생님 로그 11인지도 모르네. 알았는데 여러분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산을 할 때는 숫자 계산을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로그 11분의 로그 12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쓰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90까지 넣으라고 했으니까 90까지 넣어야죠. 뭐. 로그 99죠 실제로는. 그죠? 네. 99분의 로그 10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얘를 이 상태로 어차피 못 더하잖아. 그죠? 이때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서 로그의 합은 무엇과 같다? 진수의 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 등장하는 모든 진수를 곱해줍니다. 로그 10분의 로그 11
곱하기 로그 11분의 로그 12 곱하기 로그 99분의 로그 100까지를 그냥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약분이 발생하면서 더하지 않고 더한 효과, 곱하지 않고 곱한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산의 결과는 무엇이다? 로그 2다라는 거죠. 아니 이 많은 걸 다 더했는데 꼴랑 로그 2밖에 안 나온다고요? 예.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더한 숫자들이요. 로그 10분의 로그 11 이렇게 하면 1보다 조금 큰 애들이에요. 걔 상용로 값이면 로그 10의 x에서 1의 오른쪽에 점 하나 찍어봐요. 그럼 y좌표 얼마 되겠어요? 0.000 뭐 이딴 식이잖아. 그런 애들 존나 모으니까 다 모아서 90개 모았더니 겨우 로그 2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1을 넘지 못한 상태죠. 로그 11이니까. 그런 얘기고. 얘도 뭐냐면 근호의 유리화를 이용하는 거죠. 이 식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들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낮은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거 세제곱분 루트 k의 세제곱, 그러니까 실제로 k죠. 그리고 세제곱분 루트 k 플러스 1. 정확히 얘기하면 세제곱분 루트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분 루트 k의 세제곱. 걔를 인수분했을 때 나오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여기서 a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제가 세제곱근 루트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집어넣을 거예요. 얘의 세제곱을 집어넣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k의 세제곱을 집어넣을 겁니다. 물론 얘를 연산하면 k 플러스 x가 k 빼는 거니까 그냥 1입니다. 1. 이해되시죠? 예. 그럼 얘가 세제곱근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k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k 플러스 1 그죠? 그리고 세제곱근 루트 k 제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제가 이걸 연산하면 뭐라고 했어요? 1 이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1이 저걸로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1은 분모를 인수로 갖고 있는 형태잖아? 그럼 약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1이 저거니까 이걸 약분해버리면 분모가 날아가겠죠. 굳이 분모 분자를 곱하면 이런 말 안 해도. 그럼 k는 1부터 n까지고 뭐만 나왔냐면 세제곱근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k 이렇게만 남게 돼요. 괜찮은가? 무슨 구조? 친구들 무슨 구조? 그렇죠, 망원 구조예요. 인접한 항이라서 순차소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써드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안 쓰기 시작할 거예요. 세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1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3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2 더하기 이렇게 지워지니까 세제곱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n 이렇게 남고 속어의 규칙 보세요. 앞에 있는 애가 첫 번째 괄호 앞에 있는 애가 두 번째 괄호의 뒤에 있는 애랑 지워지죠. 그럼 두 번째 괄호의 앞에 있는 애는 세 번째 괄호의 뒤에 있는 애랑 지워지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지막 괄호의 뒤에 있는 애는 그 앞에 있는 괄호의 첫 번째 애랑 지워지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남은 항이 누구밖에 없냐면 세제곱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더하지 아니하고 더한 효과를 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확인되잖아요. 더하지 않고 더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냐? 자, 넘어가 볼게요. 얘도 뭘 일반항을 뭐 구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반항 구해봐 어차피 다시 더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야. 하나님, 더하라는 얘기잖아. NaCO 쓰라는 얘기는. 더할 수 없지. 어떻게 더해? 할 수 있어요. 1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1이고 이거 할 거야? 2 곱하기 8분의 1이고 저 통분 잘해요. 뭐 이거 할 거냐고. 안 되지. 안 된다고. 저 끝이 n이야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더하지 않고 어떻게 더한 효과를 내느냐? 있잖아. 시그마하고 괄호 앞에를 살짝 비워놔. 딱 붙여서 막 어거지로 쓰면 좀 배기 싫잖아. 맞아? 망원 구조로 분해 시도할게요. 왜 앞에를 내가 비워놓으라고 하겠냐? 뭐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개수 보정해야 되잖아. 그치? 물론 선생님은 단연간의 경력으로 그냥 보면 보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냥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자, 이 상태에서 통분 시도해봐요. 얼마 나와요? 분자에 2 나오죠. 원래 꽉 안 갔잖아. 그치? 그럼 갖게 해주려면 여기다 뭘 써줘야 돼? 2분의 1 보정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앞에 비워놓으라는 얘기 하는 거야. 알았니? 갑자기 느낌이 딱 오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팁 알려줄게. 여기 봐봐. 여기 차가 얼마야? 차가 2지. 차가 1이면 순차소가 돼서 두 개밖에 안 남거든? 근데 얘는 차가 2여서 순차소가 안 돼. 이거 눈으로 확인해. 보여줄게. 자, 왜 안 돼요? 자, 2분의 1은 앞으로 빼놓고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첫 번째 게. 두 번째 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세 번째 게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친구들 봐봐. 이 3분의 1이 앞에 첫 번째 괄호에 뒤에 있는 3분의 1이요. 가운데 괄호, 두 번째 괄호 건너뛰고 세 번째 괄호에 앞에 있는 수가 사라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런 규칙이라면 2분의 1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2분의 1 앞에 괄호 하나 비워놓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없잖아 지금. 못 지웁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지울 수 있겠죠. 얘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지워질 겁니다.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항을 더 써보면 됩니다. 더 써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앞에 두 개의 괄호에서 두 개의 숫자가 각각 생존했잖아. 그럼 마지막에도 두 개가 생존할 거 같지 않니? 그냥 점점점 하고 마지막 것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이해하겠어요? 예. 마지막에서 바로 앞에 거. 그러면 n-를 집어넣었을 때잖아.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건 써주고요. 그리고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소거의 규칙을 알았잖아요. 그죠? 얘가 지워질 수 있겠지. 앞에 하나를 건너뛰고 이 앞에 하고 맞니? 얘가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야기는 앞에 뭐가 있어야 지워질 수 있다고. 그럼 얘도 지워질 수 있겠네. 앞에 뭐 있으니까. 그럼 뒤에 두 개는 못 없어져요. 두 개를 잘 비교해봐요. 저게 차가 2니까 앞에 괄호 두 개에서 앞쪽 숫자가 남았잖아요. 뒤에 괄호 두 개에서 뒤쪽 숫자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커지면 이게 남는 애들이 많아지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4개의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2만 해도 4개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3, 4 이렇게 잘 안 준다니까.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냥 뭐 계산하는 게 목적인 문제가 돼버려서 그게 아니잖아. 계산하지 말고 계산한 효과를 내자. 이게 이제 이 문제들의 목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뭐 답은 이제 통분해서 예쁘게 적으면 되는데 그냥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런 거에 시간 쓰지 말고. 실제로는
저게 n이 아니고 특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n에 관해 쓰라고 잘 안 하겠죠. 채점하기 힘드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저 n이 그래서 뭐 11, 12 이런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숫자 이제 통분해야 되는 거지. 통분 잘해야겠죠. 얘는 분모가 다르니까. 이해하겠니? 자, 다음 얘 봐볼까요? 여기서 당신들 AN 알잖아요. 제곱의 합이잖아. 지우라, AN 불러줘. 얘를 차지하는. 뭔 개소리야 이거. 그런 거. 아무 말 대잔치 하면 되겠어. 지금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잖아. 자연수의 제곱의 합 공식이잖아. 뭐야? 6분의 개수 더하기 1. 개수의 2배 더하기 1. 아우 훌륭해. 얘죠. 근데 실제 필요한 건 뭐예요? 역수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AK분의 2K 플러스 1. 저걸 역수를 취하면 분모 분자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분자 2K 플러스를 써주면 분모인 2K 플러스 날아가겠지.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K 플러스 1분의 6 이렇게 나오겠지. 친구들 맞아요 안 맞아요? 느낌이 오잖아 이제. 선생님 망원이에요. 아 훌륭하다. 망원입니다. 그래서 더하지 않고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망원구조의 일단 원리라는 게 결국 그냥 개체수라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개체수를 이해하셨다면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이해를 다 시켜줬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복습 안 해서 까먹으면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모른다 라는 핑계를 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자, 망원 구조를 분해를 해보면 K분의 1 그리고 K 더하기 1분의 1. 근데 이거는 분자가 1이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 분자가 6이잖아요. 6 앞으로 빼야겠죠? 이해됐나? 이해됐어요? 자, 이제 망원구조의 합을 머릿속으로 펼치세요. 됐어요? 싹 지워보세요. 자, 누구 남았는지 알았죠? 그럼 답은 n 더하기 1분의 6n입니다. 실제로 선생님 펼쳐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펼쳐 드릴게요.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네. 자꾸 이거를 머릿속으로 펼치려고 해야 한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쓰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도 안 귀찮아요. 네. 왜냐면 이것도 결국은 안 쓰고 답을 적어야 한다는 걸 안 알려주면 다 쓰고 있어요. 그럼 인생이 쓰단 말이야. 라임 지렸고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순차소고. 저는 이제 이거 순차소고라고 부르거든요. 건너뛰는 애들 교차소고라고 불러요. 그냥 편의상. 제가 마음대로 만든 말이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는 건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잖아. 그럼 n 더하기 1분의 n이겠지. 그러니까 답은 n 더하기 1분의 6n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나요, 친구들?